폐암은 흔히 암 중에서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징후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하던 김철수 씨는 평소보다 숨이 차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철수 씨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워졌다고 느꼈고 기침이 잦아지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그저 감기나 지나가는 불편함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열리던 워크숍에서 공기업 건강검진 행사가 있었다. 철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검진을 받기로 했다. 검진에서는 PET 촬영을 포함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철수 씨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된다. 다행히도 결과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초기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던 것이다. 망연자실한 철수 씨는 그 길로 병원을 찾았고 전문의를 통하여 조직 검사를 포함한 세밀한 검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폐암 초기 단계이며 매우 초기인 만큼 완치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순간이었다. 전문가는 폐암의 초기 징후를 설명하며 철수 씨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폐암의 초기 징후에는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기침의 변화, 변색된 가래, 숨 가쁨, 가슴 통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흡연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곤함과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철수 씨는 병원에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는 이후 동료들과 가족들에게도 폐암의 초기 징후에 대해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방치할 경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폐암이기에 이런 조기 발견의 징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했다. 결국 철수 씨의 노력 덕분에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물결이 되었다. 철수 씨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작은 기침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금식, 즉 특정 기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는 인류 역사상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를 넘어 건강과 웰빙을 위한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기가 존재합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계속되는 피로감과 기운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몸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주기적 금식이라는 생활 방식을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금식이 가져다주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식의 시작은 쉬웠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시간대와 식사 가능한 시간대를 나누고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주기적 금식의 핵심이죠. 제가 선택한 방식은 16-8 금식으로 하루에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정오에 첫 끼를 먹는 형태로 생활했죠. 금식의 첫날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공복감을 느끼며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커피 한 잔으로 오전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배고픔을 잘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식 시간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지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주기적 금식의 장점을 제대로 느낀 순간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피부톤이 맑아지고 색깔도 균일해졌습니다. 더욱이 낮 동안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이 더욱 향상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금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금식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금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실천할 수만 있다면 금식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의 경험담에 불과하지만 금식을 통해 얻어진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보고 공복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한 삶을 꿈꾸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항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이나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인생을 바꾼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민수는 인터넷 서핑 중에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는 복잡하지 않고 실행하기 쉬운 작은 습관들의 모음이었다. 그날부터 민수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민수가 선택한 것은 하루 2리터의 물 마시기였다. 그는 물병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까먹고 놓치는 날도 있었지만 점점 습관이 형성되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두 번째로 민수가 도전한 것은 하루 10분 이상 걷기였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였지만 천천히 시간을 늘려갔다. 그는 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걷기는 그의 기분을 좋게 했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레벨도 높이는 효과를 주었다. 세 번째 습관은 취침 전 스트레칭이었다. 민수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 매일 밤 스트레칭을 했다. 이는 그가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는 이 습관을 계속 이어갔다. 네 번째로 그는 식단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식단의 변화는 처음에는 그에게 불편함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 후에 불편한 포만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점차 피로가 덜 해지는 자신의 몸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루 일과에 추가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깐의 명상 시간은 그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명상은 그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탁월했다. 이렇게 민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건강한 습관들을 자신의 일상에 녹여냈고 이를 통해 그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작지만 위대한 여정을 통해 민수는 건강한 습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경험한 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의 시작은 항상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죠. 그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습관이 쌓이면 건강한 삶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마치 몸 전체가 무게를 더한 듯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전혀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무기력함의 원인이 어쩌면 내 식단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식단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아침은 내 하루의 연료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아침 식사를 고민했다. 퀴노아를 첫 번째 재료로 선택했다. 퀴노아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모두가 조화롭게 들어있는 식품으로 오래도록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여기에다가 신선한 베리를 얹고 아몬드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이 간단한 그릇의 아침 식사는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주고 하루 동안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간식으로 견과류와 씨앗류를 선택했다. 호두, 아몬드,
그리고 해바라기 씨를 한 줌 가방에 넣어 출근길에도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간식은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주어 에너지 저하를 막아주었다. 점심 식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지나치게 무거운 음식은 오후 권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단백질과 영양소가 균형 잡힌 샐러드를 선택했다. 잎채소, 닭가슴살 또는 훈제 연어, 그리고 아보카도를 넣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드레싱으로 마무리했다. 이 샐러드는 맛있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오후 내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후 3시경 에너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시간에는 나를 활기차게 해주는 간식이 필수적이었다. 녹차 한 잔과 함께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을 준비했다. 다크 초콜릿은 적당한 카페인과 항산화제를 제공하여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줬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지친 몸을 잘 쉬게 하면서도 다음날의 에너지를 위해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릴드 채소와 함께 현미밥 그리고 두부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구성하여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썼다. 내가 먹는 모든 식사는 나의 에너지원이었고 이러한 식단 계획은 하루 동안 내내 활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규칙적인 수분 섭취 역시 빼놓지 않았으며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셨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의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다. 더 이상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고 오히려 활력 넘치는 하루를 기대하게 되었다.